이어서 재료의 성분 작용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젤 네일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네일 아트를 함에 있어서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체가 아닌 2D로 표현할 수 있는 네일에는 어떠한 기법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법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새로운 그러한 성분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일 아트는 특히 더 유행에, 트렌드에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새로운 어떠한 성분들을 포함한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어떠한 디자인이 나오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시간이니까 뭐 여기에 있는 성분을 뭐 외워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사회에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이런 화학 성분을 들었을 때, 혹은 이러한 제품의 명을 들었을 때, 아,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네일 아트를 의미하는구나. 아니면 고객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걸 해달라고, 이거를 원하는구나 라고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핸드 페인팅 아트를 많이 하죠. 핸드 페인팅 우리 어디 많이 하나요? 손톱도 손톱이고, 또 얼굴에다가도 페이스 페인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 페인팅용은 우리가 바디 페인팅 할 때 쓰는 그런 수성 물감이지만, 네일 아트에는 아크릴 물감을 쓰죠. 여러분들 다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보시거나 네일 아트 이외의 시간에 뭐 활용을 해 보셨거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크릴 물감, 왜 아크릴 물감만 손톱에 사용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뭔가 이 성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크릴 물감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성 물감하고의 차이점 알고 계세요? 명확하게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시면서 아크릴 물감하고 수성 물감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왜 아크릴 물감을 네일 아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왜 수성 물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물감과 아크릴 물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몇몇 분들이 수채화랑 아크릴이랑 다른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만 봐도 다르죠. 특징도 다르고, 그런데 물론 같은 점이 몇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통점은 모두 다 물에 풀어진다는 점이에요. 유화 같은 경우에는 물감이 기름에만 풀어지는데, 아크릴 물감의 경우에는 물에 풀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농도 조절이 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채화는 뭐 물로 농도 조절하는 거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아크릴로도 물의 비율을 많이 할 경우에는 수채화처럼 얇고 투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공통점은 빨리 마른다는 점이에요. 내가 칠한 곳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 모두 빨리 건조가 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점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수채화는 이런 종이 위에만 채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크릴 물감의 경우에는 종이에도 채색이 가능하고, 유화처럼 이런 캔버스 틀 위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크릴은
이런 플라스틱 통 위에도 작업이 가능해요. 나무 위에도 채색이 되고 플라스틱 위에도 채색이 되고 종이 위나 캔버스 위 많은 재질 위에 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미술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채화 물감과 아크릴 물감의 다른 점은 아크릴 물감의 경우에는 마른 후 물에 녹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수채화 물감은 물이 묻은 붓으로 내가 칠한 곳을 비볐을 때 어느 정도 녹아내리거나 지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크릴 물감은 한번 굳었을 때 절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책상 위나 이런 플라스틱 위에 내가 칠한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물감이 녹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표면과 물감 덩어리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껍데기처럼 이렇게 뜯어지면서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캔버스 위나 종이 위에 올린 아크릴 물감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수채화 물감의 경우에는 이렇게 팔레트와 일체형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팔레트는 보시다시피 물감이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굳으면은 물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이 팔레트를 사용해요. 종이 팔레트를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사용을 하고 굳어버린 물감인데요. 물로 아무리 비벼도 껍데기가 벗겨질 뿐 물에 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껍데기처럼 이렇게 물감이 벗겨지지만 다시 녹여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종이 팔레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모르고 내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서 이런 식으로 굳어버렸다면 뜨거운 물을 부으셔서 이런 껍데기를 벗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붓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수채화 물감으로 아크릴 물감을 칠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크릴 물감을 좀 두껍게 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탄성이 굉장히 높고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드는 붓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붓의 이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홍 815 시리즈 6호입니다. 그리고 수채화 붓의 경우에는 아크릴 붓보다 굉장히 낭창낭창하고 이런 부드러운 질감의 붓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하늘 바다 그림인데요. 두껍고 반투명하게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유화 같은 느낌도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정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덧칠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점이 아크릴 물감과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튜브 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왼쪽은 우리나라 알파 아크릴 물감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물감은 리퀴텍스 아크릴 물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감은 윈저앤뉴튼의 수채화 물감입니다. 크기를 비교하면 왼쪽에 알파 아크릴 물감이 크기가 제일 크죠? 이거는 제가 낱개로 구입했기 때문에 낱개는 대부분 크기가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튜브의 크기가 제일 큰 거고요. 이 리퀴텍스는 제가 세트 중에 하나를 빼온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조금 작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채화 물감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베이직한 한 24색 정도를 구입하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파스텔 톤이 갖고 싶다 하시면은 낱개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안녕.
네, 보시겠습니다. 자, 아크릴 물감, 수성 물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죠? 자, 어떠한 재질에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톱이라는 재질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우리 가구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액세서리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크릴은 어때요? 건조되면 물에 녹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용 아크릴 칼라, 네일 칼라 전문가용 아크릴 물감을 구매하시면은 물통 있죠. 물통 안쪽으로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무늬가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붓을 빨 때 드륵드륵 긁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붓에 달라붙어 있는 컬러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잘 녹지 않으니까 찌꺼기가 붓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안쪽에 그런 울퉁불퉁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아크릴이 건조되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아크릴로 활용을 해서 좀 번지는 마블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앞서서 수채화로 겹꽃을 만드는 수채화 물감으로 겹꽃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수채화 느낌이 난다 디자인에서 하면은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나게끔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크릴 물감의 경우는 물을 흥건하게 적셔서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이나 그 물을 다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물체를 사용하셔서 다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채화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물이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수채화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핸드 페인팅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꽃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실습 시간에서는 이 핸드 페인팅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꽃도 그려보고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재료 성분이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화와 같이 두꺼운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손톱 사용이 어때요? 우리 손은 사용하는 게 많죠. 사용 빈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우리 일반 매니큐어 발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일반 폴리시를 발랐을 때 금방 까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럼 아크릴 물감으로 핸드 페인팅 아트를 했어요. 네일에. 금방 까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톰하게 발라서 건조를 완전히 하여서 위에 탑 코트를 발라주는 게 좀 더 유지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수성이 같은 경우는 계속 겹쳐서 바르게 되면은 찢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화와 같이 두꺼운 표현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 아크릴 물감을 네일 아트에 적용을 한다는 것. 자, 그리고 팔레트 재사용이 비교적 어려워서 일회성의 종이 팔레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팔레트라고 생각하면은 미술 시간에 생각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팔레트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도톰한 종인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찢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종이 팔레트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이 스파이더 젤이라는 제품을 활용한 디자인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즘 젤 네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의 일반 네일보다는 젤 네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가 젤에 대한 재료나 아니면 제품 성질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재료는 스파이더 젤인데요. 보시면 스파이더맨 생각하시면 돼요. 거미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미줄처럼 이 젤이 점성이 굉장히 높아서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선의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세밀하고 조밀한 표현,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치 실이나 아니면은 철이나 이런 걸로 똘똘똘 마른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잘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는 잘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스파이더 젤이라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더 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실 게 크롬 파우더인데요. 크롬 파우더는 실제로 젤 네일에도 사용이 되고요. 일반 네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롬 파우더. 이 용어 자체에도 크롬이죠. 철이에요. 그래서 철 성분이 들어있는 파우더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어, 이렇게 틱브러쉬로 표면을 문질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검은색의 베이스 컬러를 사용할 경우는 굉장히 크롬의 메탈릭한 질감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실버나 아니면은 골드나 이제 여러 크롬 컬러 가운데 그 크롬 컬러의 안료의 본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검은색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베이스 컬러로.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컬러에 따라서 연출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이 바탕 컬러는 밝은 민트 컬러인데 여기에 실버 크롬을 이렇게 블렌딩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은은한 실버 메탈릭이지만 살짝 그린의 느낌이 감싸는, 그린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크롬 파우더, 우리 이거 아이섀도우 브러쉬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사실 이 크롬 파우더가 아이섀도우와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호기심 있으신 친구들은 그 아이섀도우로 한번 문질러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입자가 고운 아이섀도우, 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크롬 파우더는 우리가 기존에는 메탈릭한 질감을 연출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인조 팁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인조 팁을 붙이다가 이제 자연 네일에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게 참 큰 장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파우더의 색깔, 우리 아이섀도우 색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크롬 파우더의 컬러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마 뒤에서도 다룰 텐데요. 이 캐치아이 네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무늬를 만들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무늬가 움직이는 그런데 그것도 다 철의 성분을 이용을 한 건데요. 이 크롬 파우더도 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다 눈치채셨죠. 크롬 파우더로 캐치아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장 실습에선 제가 이 크롬 파우더를 여러분들과 한번 실습해보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롬 파우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 관심이 많은 그런 아트 재료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우리가 현장 실습에서는 요거를 활용을 해서 하는 네일 아트 기법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실습 수업인데 시각적으로만 많이 컨택이 돼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실습 시간에는 함께 재밌게 네일 아트 많이 실습해보는 그런 예쁘게 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롬 파우더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크롬 파우더는 일단은 블랙을 먼저 바르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탑코트를 발라주죠. 탑코트 바르는데요. 이 탑코트나 탑젤을 바르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젤일 경우 미경화제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논 와이프 탑젤을 사용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크롬 파우더랑 혼합이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닦아내는 와이퍼 타입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는 이 크롬 파우더가 이렇게 흡착이 되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캐치해 두시고 크롬 파우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느낌으로 연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